네, 저는 오늘 직소 클러스터링 for unsupervised visual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논문을 리뷰하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CBPR 21년에 오럴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 논문입니다. 저희 팀에서 이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 논문이 굉장히 쉬운 방법론으로 엄청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의 맨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unsupervised visual representation learning을 이제 self-supervised learning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2019년에 뉴욕 유니버시티에 계시는 이제 세계적인 AI 석학이신 얀루쿤 교수님께서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글을 요약을 해보면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제 인풋의 일부를 떼어서 아웃풋의 라벨로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라고 이제 말하는 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사실 좀 이제 논란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논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다라고 표시를 해놨고 이제 얄루쿤 교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것 같아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무엇인지부터 인트로덕션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제 라벨링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프리텍스트 태스크라는 녀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모델을 합습을 함으로써 그 데이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을 얻고 그렇게 얻어낸 지식을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제 저희가 진짜로 풀고 싶어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 이런 원래 목적의 그런 태스크에 적용을 하게끔 널리지 트랜스퍼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정의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어떤 문제를 정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라벨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델에 대한 네트워크의 이해도가 증가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진짜로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인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지 트랜스퍼가 이제 목적이 됩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이제 논문에서는 이 인트라 이미지 태스크와 인터 이미지 태스크 두 가지로 나뉜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인트라 이미지 태스크와 인터 이미지 태스크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인트라 이미지 태스크를 살펴보자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를 변형시키고 이제 그 녀석 변형시킨 이미지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과정에서 이제 모델이 데이터셋을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싱글 이미지를 변형시킨 다음에 학습을 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싱글 배치 메소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를 한 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트레이닝 코스트가 굉장히 낮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뭐 예상을 하시다시피 좀 성능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직소 클러스터링의 이제 오리지널 모델 격인 직소 퍼즐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를 뺐다가 컬러를 복원시키는 컬러라이제이션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 이미지 태스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논문들에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아예 이제 그 프리텍스트 태스크랑 별개의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해당 논문에서는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두 가지로 나뉘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인터 이미지 태스크에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속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약간 이거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논문 방식대로 저는 일단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인터 이미지 태스크인 것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인트라 이미지 태스크가 이제 싱글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라면 인터 이미지 태스크는 여러 개의 다른 이미지들을 사용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여기 그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식별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강아지 사진과 의자 사진이 있는데 이제 각각 이 녀석들을 이제 인베딩 벡터를 만들어주면은 같은 강아지 사진이라고 하면은
같은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하고, 의자를 인베딩한 벡터끼리는 서로 같은 클래스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포지티브 페어스끼리는 인베디드 벡터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하지만, 이제 반대로 강아지를 인베딩 시킨 벡터와 의자를 인베딩 시킨 벡터는 서로 다른 클래스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네거티브 페어다라고 이제 의미를 해주고 있으므로 서로의 거리를 멀게 학습을 하는 것을 이제 콘트라스티브 러닝, 인터 이미지스 태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능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 이미지 태스크가 훨씬 성능이 좋지만, 이제 뭐 예상을 하셨던 것처럼 한 가지 싱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미지, 여러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 인터 이미지 태스크가 코스트가 더 크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심플레어나 아니면 모코 같은 그런 대표적인 콘트라스티브 러닝 모델이 이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법론을 모두 사용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직소 클러스터링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직소 클러스터링의 이제 원조격인 직소 퍼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직소 퍼즐을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이해도를 높인 건데, 이미지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m 곱하기 n 개의 패치로 나누어서 퍼뮤테이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퍼뮤테이션 되어 있는 패치들을 원래 되어 있었던 그 어레이로, 그러니까 리어레인지 해줌으로써 이제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싱글 이미지를 사용하는 싱글 배치 메소드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성능의 문제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하나의 이미지에 대한 정보만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트라 이미지 인포메이션만을 학습한다라는 그런 제한이 있었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논문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리밋 학습을 어렵게 만들어줘가지고 어규멘테이션을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패치 하나를 빼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을 사용해서 좀 더 성능을 높이고자 했지만, 뭐 그래도 이제 싱글 이미지를 사용하는 싱글 배치 메소드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콘트라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좋지만 이제 코스트도 이제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크고, 그리고 싱글 배치 메소드 같은 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직소 퍼즐 같은 것들은 코스트는 작지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성능도 같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방법론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코스트도 작고 성능도 좋은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인트로덕션에서 소개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소 클러스터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그 하나의 배치 안에 n 개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파란색 점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배치이고, 지금 이 안에 두 장의 사진이 있죠. 그럼 이제 n은 2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배치 x 안에 두 개의 이미지가 있고, 이 두 개의 이미지를 각각 다 이제 스플릿을 해줘서 패치로 만들어줘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m 곱하기 m의 패치로 만들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시에서는 m은 2로 설정을 해가지고 패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저희는 각각 m 곱하기 n, 그러니까 2 곱하기 2 해서 한 이미지당 4개의 패치가 만들어지고, 한 배치 안에 2개의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개의 패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얘네들을 한 번에 퍼뮤테이션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강아지랑 말이 따로따로 이제 패치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걔네들을 섞어버리니까 여기에는 뭐 말의 패치도 섞여 있고 강아지의 패치도 섞여 있고 그렇게 되겠죠. 이제 얘네들을 다시 이제 스티치, 그러니까 다시 꿰매어준다. 그렇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강아지의 패치랑 말의 패치가 섞여져 있는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거를 몽타주 이미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거는 그냥 하나의 이미지를 잘라가지고 그 녀석 내부에 있는 패치들을 퍼뮤테이션을 해줬는데, 이 녀석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배치 안에 있는 n개의 이미지들을 다 패치로 잘라서 그 n개의 이미지들에 대한 패치들을 다 퍼뮤테이션 해준 다음에 새로운 몽타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기존의 방법과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어떤 점이 좋냐?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랑은 다르게, 컨트라스티브 러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동시에 훈련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배치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파란색 실선
하나의 배치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보다 트레이닝 코스트가 절반으로 감소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논문에서 약간 좀 말을 애매하게 해주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이제 말 이미지랑 강아지 이미지, 뭐 예시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n이 2보다는 크죠. 그래서 멀티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인스턴스 레벨의 인포메이션을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이미지로 만든 패치들을 이제 나중에 이 녀석들을 클러스터링을 해주는데 이제 이 녀석들을 가지고 벡터를 만든 다음에 벡터를 다시 m 곱하기 m개로 잘라줘요. 그럼 이제 각 패치에 대한 벡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패치에 대한 벡터들을 다시 클러스터링을 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멀티 이미지로 만든 패치를 클러스터링을 해주면서 이미지 레벨의 인포메이션을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트라 이미지 인포메이션과 인터 이미지 인포메이션 두 가지를 모두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직접 클러스터링은 이게 전부라고 보셔도 무난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고 그냥 굉장히 간단한 방법론인데 이게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성능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계산량도 적고 그리고 성능도 굉장히 좋게 나와서 이제 아마도 CBPR에서 이제 오럴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패치를 만들어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좀 약간 제가 이제 임의로 가져온 조금은 극단적인 예시기는 한데 이렇게 완전 디스조인트하게 패치를 만들어주면 이 좌측 상단에 있는 녀석이랑 좌측 하단에 있는 녀석은 아예 접점이 없어가지고 얘네들이 같은 이미지에서 나왔다고 보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뭐 우측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의 단서가 있긴 한데 좌측에는 아예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훈련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뭐 물론 차후에 그 실험을 진행을 하긴 했지만 실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디스조인트하게 패치를 만드는 것보다 일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싱하게 패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자르면은 이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하나의 이미지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패치에 약간의 이제 증거를 에비던스를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레시오를 0부터 0.5까지 이제 나눠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논문의 저자들이 0.3,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의 0.3 정도를 이제 크로싱 해가지고 패치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게 가장 성능이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소 클러스터링의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인데요. 이거 여기서 백본은 그냥 이제 레스넷을 사용을 했고, 이제 인풋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몽타주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 몽타주 이미지를 백본에 넣어서 이제 이런 크기의 피처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은 디커플 모듈이라는 녀석을 통과해서 이제 이렇게 생겨져 있었던 피처들을 각각 n 곱하기 n 개의 그 패치 벡터로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이제 이 녀석들을 각각 또 두 개로 나눠줍니다. 클러스터링 브랜치와 로케이션 브랜치 이제 두 개로 나눠줘요. 그래서 먼저 클러스터링 브랜치를 보면은 이제 n 개의 클래스로 클러스터링을 해준다. 그냥 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각각의 패치들이 어떤 클래스에 속해 있는지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MLP라고 적혀져 있는데 제가 코드를 뜯어보니까 그냥 이제 단층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랑 노멀라이즈 레이어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플리 커넥티드가 여러 개 쌓여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아니었고 그냥 투 레이어 MLP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전장을 살펴보면은 이 녀석이 왼쪽 위에 있고 이 녀석이 오른쪽 위, 이 녀석이 왼쪽 아래, 이 녀석이 오른쪽 아래 있었던 이 위치를 이제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퍼뮤테이션 돼가지고 이 녀석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말의 머리가 이제 왼쪽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 녀석을 원래의 위치에 갈 수 있게끔 로케이션을 학습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제 단일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를 가지고 이제 위치를 복구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에요. 별로 어려울 거는 전혀 없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뭐 학습을 시키는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파라미터 프리한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백본은 이미 존재하는 모델이라서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새로운 거는 없어요. 새로운 거라고 하면은 이제 디커플 모듈에서 이제 이렇게 생겨져 있었던 피처들을 그 각각의 패치별로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브랜치로 나눠서 클러스터링과 로케이션을 진행을 해준다라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피처맵의 크기를 m의 정수배로 만들기 위해 인터폴레이션 해준 다음에 에버리지 풀링을 진행한다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피처맵의 아웃풋의 크기가 7 곱하기 7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지금 m이, 그러니까 패치의 개수가 가로로 2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가 7 곱하기 7이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7 곱하기 7의 아웃풋으로 나왔다면 8 곱하기 8로 인터폴레이션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4개의 패치로 나눠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딱히 여기 논문에서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 그냥 디커플 모듈에서 m의 정수배로 만들어주기 위해 인터폴레이션을 해준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8 바이 8이면은 다시 이제 4 바이 4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에버리지 풀링을 진행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로스 펑션을 살펴볼 텐데, 이제 로케이션을 먼저 살펴보면 얘는 되게 별거 없어요. 그냥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했어가지고 뭐 별다른 설명을 추가하진 않았고, 클러스터링 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L I, J를 살펴보면은 I번 패치랑 같은 클러스터에 속하는 패치에 대해서만 이 식을 계산해요. 이 식은 어떤 거냐? 이 I번째 패치와 J번째 패치 사이의 코사인 시밀러리티 거리를 계산을 해준 다음에 이제 로그 소프트 맥스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I번 패치랑 같은 클러스터에 속하는 패치들에 대해서 모두 더해준 다음에 평균을 내줘요. 그런 다음에 모든 패치들에 대해서 반복문을 진행을 해주고 다시 평균을 내줍니다. 이거 말로 들으면 약간 좀 이제 헷갈리실 텐데, 이걸 설명을 해보자면 결국은 모든 패치에 대해서 각각 같은 클러스터에 속하는 패치들을 대상으로 로스 값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클러스터,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녀석들에 대해서만 거리를 계산하고 그 거리를 로스 값으로 사용하겠다 이거죠. 다시 말하자면 포지티브 페어들만의 거리를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랑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 녀석들에 대해서만 거리를 계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로스 펑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포지티브 페어들에 대해서만 거리를 계산하고 이제 그 녀석을 사용해서 로스 펑션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논문의 저자들은 인스턴스 인포메이션이랑 이미지 레벨의 인포메이션을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최종 로스 값을 살펴보면은 이 클러스터링 로스 값이랑 로케이션 로스 값을 이렇게 알파 대 베타 상수 값을 곱해줘가지고 더한 다음에 이제 최종 로스를 만들어 주는데, 뭐 알파랑 베타는 실험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각각 1로 설정했을 때가 옵티멀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 개의 로스 값을 단순히 더해주기만 한 최종 로스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실험은 딱히 뭐 별거는 없었어요. 뭐 GPU를 어떤 거 썼고 뭐 이런 거를 추가할까 하다가 그냥 이제 추가를 따로 안 하고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제 결과값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넷에서 그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이미지넷에서 이제 그 성능을 평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건 슈퍼바이즈드 모델들이고 여기 있는 녀석들은 싱글 배치, 그러니까 이제 직소 퍼즐 같은 그 인트라 이미지 테스크, 밑에 있는 녀석들은 다시 말하면 뭐 컨트라스티브 러닝 같은 거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가장 성능이 좋은 거는 역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그 다음으로 성능이 좋은 게 이제 모코 V2인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인데, 저희가 사용한 이 지클루라는 녀석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보다는 당연히 성능이 많이 안 좋기는 한데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코 버전 2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성능이 나온다라고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클루에만 이렇게 볼드 처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와 이게 제일 좋구나 했는데 살펴보니까 이것보다 좋은 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얘네들도 좀 볼드 처리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강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클루는 모커 V2 같은 거에 비해서 이제 배치를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모커 V2에 비해서 이제 계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산량이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어큐러시가 지금 1% 남짓 정도만 뒤떨어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을 살펴보시면 이제 에폭이 40밖에 안 됐는데 다른 이제 싱클레어나 모코보다도 훨씬 높은 어큐러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버전스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논문에서 효과적으로 컨트라스티브 페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컨트라스티브 페어를 사용하는 게 어떤 거냐? 이제 다른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미지에 어떤 변형을 주기는 했지만 이미지 자체를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로 나눠서 학습을 하지만 저희들은 아까 봤었던 대로 이제 이미지를 패치로 나눠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녀석을 가지고 포지티브 페어를 학습을 해주는 과정에서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패치로 나누어서 포지티브 페어의 거리를 계산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미지는 100이나 이미지는 10% 같이 이제 좀 더 작은 클러스 데이터셋에서도 다른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비해서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미지를 여러 장 섞어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트라 이미지 인포메이션이랑 인터 이미지 인포메이션 두 가지를 모두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수가 적어도 학습이 잘 된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랑 다른 뭐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태스크에도 이제 트랜스포 러닝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오는 거를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성능이 나오고 위에 있는 녀석들이 이제 그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밑에 있는 녀석들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 가장 성능이 좋은 게 이제 UDA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 그 녀석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사실 근데 저는 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좀 더 분석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랑 이제 트랜스퍼 러닝 이후에는 좀 어떤 그 모델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을 해주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정도로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좀 더 그것까지 설명을 해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마찬가지로 이미지넷에서 프리트레이닝한 모코 버전 2랑 지클루 모델을 이제 페스터 RCNN에 트랜스퍼를 한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봤더니 또 마찬가지로 성능이 훨씬 좋게 나왔다. 사실 뭐 훨씬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뭐 굉장히 성능이 잘 나왔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트레이닝 코스트가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효율적이고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이미지넷에서 프리트레인한 모델을 그 시파 데이터에다가 이제 시파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한 것을 확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을 한 거고 밑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는 백본 모델은 프리즈 시켜놓고 마지막에 있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만 이제 훈련을 시킨 결과라고 확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능이 되게 잘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넣을 때 이제 몽타주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좀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냥 일반 패치를 낱개로 넣은 녀석이랑 패치를 그냥 이제 확대를 시켜준 녀석이랑 저희가 이번에 만든 그 몽타주 이미지 세 가지 버전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서 약간 저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스몰 사이즈 그러니까 일반 패치 하나를 그대로 넣어버리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이미지의 크기가 2568, 2566이라고 하면은 패치로 나눠버리면은
그 녀석의 이제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절반으로 돼버려가지고 크기는 전체적으로 4분의 1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 녀석은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낫고 어큐러시도 확실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스케일드업 패치는 그냥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이 패치 한 장을 크게 늘려준 거예요. 근데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트레이닝 코스트가 많이 들고 그리고 이 녀석을 사용하게 되면 인스턴스 레벨의 인트라 이미지 인포메이션을 학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제 보면은 그냥 이제 패치를 한 장을 넣을 때 그냥 이 녀석만 넣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이미지들과 섞은 몽타주 이미지를 학습을 할 때보다 이제 인트라 이미지 인포메이션을 학습하는 게 부족한 것은 확실한데 성능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몽타주 이미지를 사용할 때가 어큐러시가 더 낮아요. 그래서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고 하는 거는 맞지만 이렇게 인트라 이미지 인포메이션을 학습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인트라 이미지 인포메이션을 학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막상 실험 결과를 보면은 그냥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패치 하나의 크기를 키운 녀석이 몽타주보다 더 어큐러시가 높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네, 뭔가 말이 안 된다 싶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성능이 좀 반대로 나왔으면 그렇구나 했을 텐데 오히려 몽타주 이미지가 더 성능이 안 좋게 나와 버려가지고 그러면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네, 좀 그 부분이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어규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사실 그냥 넣을까 말까 했는데 어규멘테이션을 언제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이분들이 또 실험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치로 스플릿 하기 전에 어규멘테이션을 진행하던가 아니면은 어규멘테이션과 스플릿을 동시에 진행하던가 이렇게 스플릿을 한 다음에 각각의 패치에 대해서 다르게 어규멘테이션을 진행하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다 묶어준 다음에 어규멘테이션을 진행을 하던가 이렇게 네 가지를 실험을 해봤는데 가장 옵티멀한 거는 패치로 나눠서 각각의 패치에 다른 어규멘테이션을 진행해 준 것이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다가 적지는 않았는데 이제 스플릿 하기 전에 어규멘테이션을 해버리면은 스플릿 하고 나서 퍼뮤테이션을 해줬을 때 이미 그 어규멘테이션이 하나의 에비던스, 그러니까 그 어디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하나의 패치가 어디 클러스터에 속하는지에 대한 좀 하나의 힌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을 방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스플릿을 한 다음에 각각의 패치에다가 다른 어규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옵티멀하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논문에서 이제 모델이 클러스터링 브랜치랑 로케이션 브랜치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해봤는데 성능이 좀 되게 신기하게 나왔습니다. 클러스터링 브랜치를 사용했을 때는 어큐러시가 이 정도인데 로케이션 브랜치만 사용했을 때는 학습이 거의 아예 안 됐어요. 예,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로케이션 브랜치를 사용을 했을 때가 이제 그냥 평소 옛날에 사용했었던 직소 퍼즐을 학습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로케이션 브랜치가 좀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지분을 클러스터링 브랜치가 차지하고 이제 로케이션 브랜치는 그냥 이제 디테일한 로케이션 인포메이션 정보를 학습함으로써 좀 보조하는 역할로만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약간 이미지 하나를 사용하냐 아니면 여러 개의 이미지를 섞어서 몽타주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녀석을 사용하냐의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논문이 굉장히 좀 심플한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몽타주 이미지를 만들어서 콘트라스티브 같은 콘트라스티브 라이크 로즈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미지를 섞어서 사용을 함으로써 인터 이미지 인포메이션과 인트라 이미지 인포메이션을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학습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기존의 것들보다 훨씬 더 계산량도 적어지고 학습 성능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이거 재밌네, 신기하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존의 직소 퍼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퍼즐 각각의 패치를 퍼뮤테이션 한 다음에 그 패치의 위치를 다시 되돌려 놓는 리어레인지 작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직소 퍼즐 방법을 사용하긴 하는데 사실상 리어레인지 방법보다는 클러스터링으로만 학습을 한다는 게 뭔가 되게 신기했습니다. 예, 직소 퍼즐이라는 똑같은 태스크를 사용을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방식은 리어레인지로 학습을 하고 직소 클러스터링은 말 그대로 클러스터링으로 학습을 하는 게 좀 신기해서, 예,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